왜 주류 언론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논평이 이렇게 많이 잘못된 걸까요? 대부분의 말 많은 엘리트층에게는 무지, 이념, 그리고 당파성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테헤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치명적인 미사일을 만들며 중동과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사고방식에 너무 갇혀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자 서방의 파괴를 꾀하는 이슬람 정권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그 두 지도자에게 옳은 일의 공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면요. 다음으로 Think Twice에서 분석가 마이클 듀런트와 함께 이란 전쟁에 관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7가지 신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류 언론, 외교정책 기득권층,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 모두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은 완전히 재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휴전이 유지될지 또는 테헤란과의 협상이 핵 프로그램, 미사일 생산, 테러리즘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의 자유로운 수송 보장 등 만족스러운 결과로 전투를 끝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사건들이 이슬람 정권 자체의 종식이나 더 이상 자국민을 억압하거나 수만 명씩 학살하지 않는 체제로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이 폭압적인 정권의 47년간의 지하드와 잘못된 통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정권이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이 정권은 세계와 올바른 관계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갈등에 대해 발표되고 말해진 대부분의 내용이 중동과 이란에 대한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비평가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점입니다. 이 비평가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략적 사고와 이란 위협의 본질에 대한 선견 지명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나쁘다는 믿음에 깊이 얽매여 있습니다. 개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슬람 정권이 서방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이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낸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란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신화가 우리 공적 담론과 워싱턴과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전략 분석가 마이클 듀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다시 저희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마이클 듀런은 허드슨 연구소 중동평화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소장입니다. 그는 중동안보 전문가이며 이스라엘 업데이트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선임국장, 국무부의 선임고문, 그리고 국방부 부차관보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저서 아이크 갬버는 2016년 출간된 수에즈 위기 관련 책입니다. 그는 자주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코멘터리 모자이크,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에 폭넓게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듀런,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이크,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에 태블릿에 기고하신 이란 전쟁에 관한 7가지 신화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란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란이 핵물질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고 해협을 개방하며 테러 지원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심지어 자국민에 대한 탄압까지 멈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럼프 비판자들 주장처럼 워싱턴이 정권 교체까지 전쟁을 계속하거나 주요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채 전쟁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군요. 제 생각에 이 전쟁의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1991년 이라크 전쟁의 결과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상당했지만 심각하게 약화된 정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에 있는 그 정권은 일부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신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입니다. Whether that will 미국과 테헤란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잠정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저에게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란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무조건 항복을 하는 식으로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이 정권과 계속 마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Think Twic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오늘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자나탄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JNS 채널의 자나탄 토빈 데일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트럼프의 입장이 무엇이고 그의 레드라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의 비평가들은 항상 그가 겁을 먹고 물러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과소평가해온 걸까요? 분명히요. 네, 저는 우리가 그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보세요. 그는 이 전쟁에 많은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었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라든지 그에게 부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계산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너무 오래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정책이나 레드라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아직도 미지의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둘과 다른 사람들 모두 뉴욕타임스의 톰 프리드먼이 조용히 넘어가던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싫어해서 분명히 이란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톰 프리드먼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요. 네,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프리드먼과 다른 자유주의 언론 그리고 외교정책 기득권층이 왜 당신이 정확하게 가짜 현실주의라고 부른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외교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죠. 알다시피 그건 그들의 교리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간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위선적이거나 부정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순되는 생각을 동시에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과 트럼프 사이에 신학적인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불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인들에게 신학적으로 불쾌한 존재인 것처럼 트럼프는 세계가 그들이 믿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패시스트, 권위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지만
그들이 조작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정부의 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그를 겨냥하는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주장입니다. 제 말은 저에게는 그게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더 나쁘게는 어딘가에서 만약 그게 말이 된다면, 만약 그가 이런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세계관, 그런 자기 이해를 위해 싸우는 거죠. 이 모든 것,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꿈,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morally,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다고 믿지만 그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더 깊은 철학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톰 프리드먼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꽤 괜찮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신학적인 수준이죠. 당신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은 태블릿에 실린 이란 전쟁에 관한 7가지 신화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것인데 민주당과 그들의 언론 지지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왜 그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막고 억제할 수 있도록 막대한 미사일 무기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 막대한 탄도미사일 무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에게 자신이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이란을 누그러뜨려 핵 문제를 놓고 자신과 협상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하메네이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섰고 공격 비용이 너무 커서 공격할 수 없는 면역지대에 그 프로그램을 두려고 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때문에 그 조치는 지금 당장 취해져야 했습니다. 그래, 트럼프 비판자들은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신화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당신이 그래서 쓴 내용인데 오바마의 핵 합의, 즉 JCPOA가 트럼프가 폐기하기 전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믿음이죠. 만약 트럼프가 2018년 기득권층의 말을 듣고 그 합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JCPOA가 해결책이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봐야 할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과 드론에서 비롯된 면역구역 문제 때문이죠. JCPOA는 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 수준에 대한 일시적이고 매우 일시적이며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제한을 교환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대규모 제재 완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제재 완화로 얻은 혜택을 이용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에게 이런 면역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키워 이 지역 전역에 저항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저항축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꽤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라늄에 대해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제한을 얻는다는 이 생각이 결국 그들이 나머지 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임수 거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저는 일시적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 합의의 일몰 조항 때문에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그 합의가 종료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핵폭탄을 가질 길을 열어줬고 그들은 거의 확실히 그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벤 로즈와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선택의 전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이 문제의 큰 부분임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들은 자기들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자신이 이란에게 세계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그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마치 아무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란은 세계와 화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핵 합의의 진짜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순히 이란과의 화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균형을 이스라엘과 사우디에서 이란 쪽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조너슨.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사우디와 이스라엘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란 쪽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견제하고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구성된 연합의 리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미국이 동맹국들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란이 자국의 영내 대리 세력을 억제하는 상호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란을 동맹국들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최고 고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자신이 만약 제가 내기를 해야 한다면 자신이 IRGC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정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온건파를 극단주의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등 온갖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측 일부는 확실히 그렇게 믿었고 유럽인들 역시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이 이란 혁명수비대 ARGC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미국을 중동에서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동아시아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강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는 그것이 필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당신이 쓴 다음 신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트럼프가 바이든이 중동 전쟁에서 미국을 빼내면서 이뤄낸 진전을 되돌렸다는 생각이죠. 중동에서 바이든은 생각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참사와 10월 7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떠오르죠. 소위 오바마 바이든 진영 출신 인사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트럼프에게 평화와 안정을 남겨줬다고 믿고 있나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their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신학적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그들은 미국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위치에 두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역의 혼란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제이크 설리번이 쓴 외교 전문지 기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사는 2023년 10월 7일이나 어쩌면 10월 6일에 구독자들의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썼을 때 그는 두 가지, 어쩌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사우디와 후티 간의 휴전이었고 그들은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이크 설리번은 기사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란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후티의 야망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사우디를 설득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또 했던 일은 이스라엘 레바논 해상 경계 협정을 중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생각에는 테헤란과의 외교적 개방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이란과 진행 중이던 지역적 화해에 방해가 된 하마스의 주도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테헤란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었고 그래야 이란인들과 함께 중동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보고 그 뒤에 이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가 있다고 보고 헤즈볼라는 8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티는 몇 주 후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지하지 않으면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대리 세력과 후티가 미국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시기를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즉 지역의 안정을 위한 시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을 향해 날아드는 총알이라는 모든 증거를 그들은 그냥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희망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오바마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설리번도 그렇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이 원하는 게 이란과의 관계 개선뿐이라면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냥 불편한 존재일 뿐이고 무시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맞서고 위협을 제어하고 10월 7일의 원인과 후티가 국제 해운에 했던 일들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냥 무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의합니다. 무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티가 끼어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으로 규정해버리죠. 그래서 그 시기 그들의 정책의 전체 초점은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내 다른 모든 문제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문제의 시작이 테헤란이라고 보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테헤란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각각의 하위 전선에 대해 생각하면서 as if it is 마치 그것이 자율적이고 자기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또 다른 신화로 테헤란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트럼프로 올해 전쟁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언급하셨죠. 왜 누군가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을 포기하거나 다른 어떤 것이든 강제로 강요받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올렸죠. if we can 오만 중재자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JCPOA 유형의 합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고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희석하고 그것을 기체 형태로 만들며 농축에 대한 임시적인 제한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알다시피 오바마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이 미사일과 드론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냥 그들에게 막대한 무기를 쌓을 시간을 주는 것뿐이었어. 맞아. 이제 전쟁에 관한 신화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좌파와 반유대주의적 우파 모두가 신념처럼 믿고 있는 그 신화라고 생각해. 덧붙이자면 말이야.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말이지.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그를 통제불능의 황제 지망생으로 여기면서도 왜 이 문제만큼은 유대인들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네타냐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야. 그들은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약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만약 그들이 이전에 모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들도 그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빌 클린턴 시절부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온 것을 인정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들의 정책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를 어떤 바보나 어릿광대, 오직 허영심에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비 네타냐후의 스백갈리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보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큰 불신이 당신과 제가 알다시피 반유대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미국의 이익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미국 중심의 태도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말은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커 칼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건 켈리, 캔더스 오웬스, 심지어 더 극단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나란히 싸우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면, 자신들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면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들의 패러다임도 무너집니다. 그들의 정책 제안은 진보주의자들과 똑같지만 그들이 작동하는 더 큰 신학적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초국가적 엘리트와 미국 엘리트의 부패,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정책에 도달하지만 핵심적인 논거는 똑같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터커 칼슨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현상을 언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좌우 양쪽의 고립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와 고립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게 미래의 흐름이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한 미래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커 칼슨의 주장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hey are 그들은 미국 엘리트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미국의 국익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게 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믿는지 설명한다면 저는 우리가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들의 DNA에 반유대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터커 칼슨의 DNA에는 반유대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을 반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절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논쟁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성공이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간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확실히 일부 주장들은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겠죠. 저 터커 칼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국인이 죽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수십 명도 안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바로는 13명이나 14명의 군인을 잃은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남성과 여성들의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죠.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다른 분쟁들과 비교하면 잃은 사람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과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제 말은 오늘 아침에 로저 스톤과 스펙테이터가 쓴 글을 읽었는데 친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지되지 않으면 수만 명의 미국인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로저 스톤이 그런 입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로저 스톤 영화 제작자인가요? 아니면 로저 스톤 정치인 로저 스톤 말인가요? 네. 트럼프요. 몰랐어요. 그가 그걸 반대하는지 몰랐어요. 그건 로저 스톤이 로라 루머와 언쟁 중이라 나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탓하죠. 그는 트럼프가 잘못된 길로 간 것도 그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어요. 네,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좀 독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독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만약에 이 일에 좋은 결과가 없거나 이 상황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아니면 어떻게든 트럼프가 사실상 이란에 항복하는 식으로 합의를 한다면 분명히 그건 나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당신이 언급한 다음 신화는 이란과 대치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외교 정책에서 항상 따라다니며 중국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란처럼 중국의 동맹국이 중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베이징의 승리가 되고 미국의 이익에는 좋지 않은 일 아닐까요? 그건 베이징에게 완전한 승리가 될 겁니다. JCPOA가 구축한 중동 정치 구조는 중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거의 반값에 가까운 엄청난 할인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정가의 60% 정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이러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달러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위안화로 지불했지만 이후 달러로 환전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제재에 저항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미국의 불리한 방식으로 걸프 지역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키움으로써
그들은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JCPOA 이후 지난 10년 동안 대대적인 줄타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두바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이고 특히 탄도미사일입니다. China 중국은 이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이란의 핵심 기술과 핵심 화학물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는 중거리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행성식 믹서를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 10월에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란의 생산 능력을 최대 1년 동안 중단시켰다고 계산했습니다. 중국 측이 즉시 나서서 그들이 필요로 하던 믹서와 고체연료 추진제를 제조하기 위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는 화학 전구체를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나슨? 그들은 이 일에서 여러 이득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후티들에게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중국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전 세계 에너지 판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모든 동아시아 동맹국들, 즉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인도 모두가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이 에너지 공급을 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적들에게 그들은 이란인들에게 미사일이나 미사일의 핵심 부품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표적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티족에게도 표적 정보를 제공해서 후티족이 10월 7일 이후에 미국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금수 조치 또는 봉쇄. 조나슨, 세계에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3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들은 중국, 이란, 그리고 후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매우 좁은 공간에서 기동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후티의 미국 선박과 미 해군 공격을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연구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to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전력을 이동시키도록 강요하는 좋은 방법이죠. 저에게는 당신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연구할 수 있는 전장의 실험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적들에게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이란에서 정말 저렴한 석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 그들에게 아주 크게 판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수가 정말 뛰어나고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전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얻게 되는 이익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당신이 언급한 마지막 신화는 좌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전쟁관 같은 허풍쟁이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종했던 정치적 적수들을 무조건 악마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타냐후가 무력 사용에 항상 신종했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신이 다른 맥락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정치가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서 예전에는 종교가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주요 반대자들은 반드시 악마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게 당신을 기분 좋고 도덕적으로 느끼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른 맥락에서 말했듯이 만약 그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전체 진보적 세계관은 무너집니다. but 하지만 또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의해 격상된 미국 이스라엘 동맹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진보주의자들이 성공하지 못한 채로 구축하려 했던 중동 질서의 전체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이에 맞서 싸워왔죠. 존 케리의 5가지 노 또는 3가지 노에 대해 기억하시죠? oh yeah, right. Yeah, About 먼저 두 국가 해법을 이루지 않고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종교와도 같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관계가 이 지역에서 미국 질서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람들이 미친 전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아니, 분석가나 칼럼니스트, 역사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가 바로 역사적 유추 게임을 하는 거죠. 이란 전쟁은 많은 오해를 부르는 비유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2가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째로, 만약 미국이 헤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실제로 병력을 상륙시킨다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윈스턴 처칠이 처음 갈리폴리 원정에서 했던 일에 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요, 보세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지상군을 투입하는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쇄가 is it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은 이런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국 미사일과 드론에 달려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그들은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들에게 판을 뒤집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협을 봉쇄하겠다면 우리는 너희에게만 해협을 막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 자산을 그곳에 배치했으니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협을 열고 이란에게는 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고 봅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곳에서의 위험과 보상의 계산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란 정권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말이죠. 이란은 이미 그 카드를 다 썼습니다. 이란은 이미 상황을 극도로 고조시켰고 저는 우리가 최악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선택지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그들에게는 더 적어집니다. 그래, 나도 이걸 갈리폴리처럼 보진 않아. 하지만 네가 트럼프가 지길 원한다면 하지만 공중에서도 할 수 있어. 즉, 카르그 섬과 자스크를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체를 다 파괴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석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아마도 몇몇 핵심 지점이나 노드만 제거하면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잘은 몰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역사학자 닐 퍼거슨이 이란 전쟁을 1956년 수에즈 위기와 비교하면서 제시한 비유도 인기가 많아. 퍼거슨은 이란에 대해 글을 쓰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매우 존경하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그런 비유를 제시하면 나도 생각하게 돼. 그리고 너도 네가 쓴 책 아이크의 도박 등으로 수에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1956년의 참사와 맞먹는 비슷한 재앙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한 이유들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갈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어. 여기서는 운하가 아니지만 56년에 수에즈 운하가 있었고 그게 막혔던 핵심 동맥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 알다시피
56년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국의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힘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 내 말은 영국은 쇠퇴하는 강국이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일에 참여한 자기들만의 동기가 있었잖아. 하지만 그건 억지 같아 보여. 네가 이렇게 믿는다면 내 생각엔 우파 사람들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알다시피 로마 공화국 말기를 미국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대영제국 말기를 비유로 삼기도 하거든. 그러면 모든 게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보이게 돼. 그래, 아니 나는 우파야. 나는 우파야. 나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야. 하지만 내가 같은 우파들에게 하는 비판 중 하나는 항상 파국 직전이라고 여긴다는 거야.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모든 보수주의자 안에는 슈팽글러가 있어. 그래, 서구의 쇠퇴지. 그래, 서구의 쇠퇴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핵심적인 투쟁이야. 우리가 이걸 100%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알다시피 이 문제로 사람들과 굳이 논쟁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의 감정적인 성향의 문제거든.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우리가 설령 이걸 끔찍하게 망친다 해도, 그리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혀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해.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우리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 바퀴는 항상 돌아. 항상 돌아. 우리에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 그래, 나는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낙관할 만한 좋은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해. 확실히 이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목표에 크게 기여할 거야. 하지만 비관적이고 암울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반드시 가장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와, 나는 1970년대에 정치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1960년대가 문명의 종말이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계속돼. 문명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그래, 그들은 유대인을 끊임없이 죽어가는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마이크,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청취자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당신의 활동을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허드슨 연구소에 있고 트위터에서는 듀레니메이티드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티 타브와 함께 이스라엘 업데이트라는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태블릿 매거진의 이스라엘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나선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원하시면 종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알메느 jns.org로 방송을 어디서 듣거나 보시는지와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